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 책 읽어요,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통계예요. 전국 중3 아이들 920명을 물어보니까 48% 거의 안 읽어요. 가끔 읽는 게 또 30% 있어요. 가끔.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끔은 한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면 아이들은 가끔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중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2시간짜리라서 이제 1시간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뭘 열심히 해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뭘 하더라고요.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근데 뭔 숙제냐면 왜 이렇게 독후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후감.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이게 숙제예요.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으면 숙제 다 한 거예요. 한 학기에 한 권 읽는 거. 그게 여기 가끔 읽는 걸 거예요. 가끔, 저기 가끔이 들어갈 거예요. 그 책 읽는다는 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책을 읽어내는 시간들이 없으면 2, 3단계 두뇌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초, 중, 고, 대학교 시절에는 2, 3단계 두뇌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조건 뭘까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책이 많아야 돼요. 뭐 책을 읽어줘요. 뭐 책을 밟히게 둬요. 뭐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책을 읽으려면요,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심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심심해. 이거 들고 심심해, 안 되겠다. 책이나 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어. 근데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왜 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잘 들어봐. 네가 있잖아,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져, 그지? 심심해지면 막 책이 읽고 싶어지거든? 근데 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앞쪽 뇌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해. 앞쪽 뇌가 켜져. 그래서 이게 막 발달이 일어나. 이 앞쪽 뇌가 발달되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그런데 너 사람 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요거 준비했어. 이게 신통방통한 물건이야. 요거 손에 들고 다니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서 책 안 읽어도 돼. 너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특별히 사주는 거다. 알고 났어? 하고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을 초등학교 때 잘 읽고 좋아하고 했던 아이들도 이거 손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책하고는 완전히 답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앞쪽 뇌 발달은 이제 끝났다. 성장판 멈춘 거와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10살까지 키가 쭉 자라더니 11살 딱 되면서부터 성장판이 다 닫혀가지고 11살 키로 평생을 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11살부터는 더 이상 성장판이 안 열려서 더 이상 키는 안 자라도 돼. 11살 키로 너는 평생 가. 이걸 기대하고 원하는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걸 손에 들고 다니면 뇌 구조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는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요. 자, 따라합니다. 두뇌는 생존 기계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멈추든지 돌아가야 돼요? 그 누가 가르쳐 줬죠? 두뇌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뇌가. 그냥 가면 너 죽느니까 돌아가라고 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길을 건너가는데 자동차가 달려와요. 멈춰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배가 고픈데 빨리 음식 챙겨서 밥 먹으라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뇌는 1차 미션, 1차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을 잘 생존케 하는 거예요. 생존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뇌는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을 보고 있으면
두뇌가 골치 아프게 힘들어요. 그냥 두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얘가 다 해줘. 그냥 보고 있으면 도파민 다 나와요. 근데 책을 읽으려면 앞쪽내 아까 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단어, 문장, 맥락, 구조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뇌가 엄청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면 쉬운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뇌가 생존하려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걸 손에 쥐고 살면 책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 안 읽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장 많은 아이들이 더 재밌는 게 있으면요 뇌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출판업이 다 망하고 있는데 원래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거는 20, 30대 여성들이 먹여 살렸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20, 30대 여성들도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우리는 책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것 빨리 사준다는 얘기는요 성장판 막아서 더 이상 신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2, 3단계 두뇌를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부모가 강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주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무 때나 손에 이걸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밖에 나갈 때 스마트폰 들고 나가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보관 장소에 딱 두고 손으로 분리시켜 놓고 삶을 살아내는 거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책 읽는 것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 2, 3단계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또 책을 안 읽는 이유를 대보라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책을 읽는 1차적인 이유가 그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책이 많지만 끝까지 보는 책들은 많지 않아요. 제목에 끌리고 이게 서평에 끌려가지고 책을 사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럼 책은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러고 제가 읽을까 이 나이에? 덮어버려요. 왜? 나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 집에 요리책이 많았어요. 요리책. 5년 전에 이사 가면서 그 통째로 다 버렸어요. 요리책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유튜브 보면 다 있거든. 유튜브에 없는 레시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수단들이 이 미디어 기기들을 통해서 다양해졌기 때문에 책을 안 읽어도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곳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어야 될 목적은 절대로 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2단계, 3단계 두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정보를 얻게 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요 유튜브 보면서 아는 척 엄청 해요. 그럼 엄마들 엄청 뿌듯하게 생각해. 어휴 유튜브가 교사네 교사야. 진짜 아는 거 많네. 그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를 봤으면요 30분 봤으면 최소한 30분 동안 자기가 그 본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작업 2, 3단계 하는 작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났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 읽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학습 만화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져서 학습 만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지만 제 유튜브 제 채널에 가면 학습 만화가 왜 아이들에게 독인지를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습 만화를 보면 정보를 얻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학습 만화는요 2단계, 3단계를 못하게 방해하는 도구입니다. 글에 집중해서 문장 추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본책을 자꾸 보는 거. 학습 만화는 어때요? 집에 있는 과학 만화 같은 거 본 것도 봐요, 안 봐요? 계속 봅니다. 왜? 1단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TV나 게임이나 영상 보는 것과 뇌를 찍어보면 똑같아요. 학습 만화를 보고 있으면 뇌 상태가 2, 3단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학습 만화 보는 걸 보면서 우리 애는 독서를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보는 많이 얻죠. 그런데 여러분 2, 3단계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제 영상을 하나 찾아보시고 학습 만화에 대한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제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시고 여러분 집에 존재하는 학습 만화라고 생긴 학습을 싹 없애셔야 됩니다. 다 없애놓으면요 아이들이 심심한데 글자책밖에 없으면 글자책을 보게 돼 있어요. 또 심심하게 만들고 글자책을 두면 글자책을 보는 순간 다시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자, 문해력.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진 것. 이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미국은 만 15세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이 테스트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69점이에요. 미국 애들은요. 우리나라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처참하다는 거 생각해요. 처참한 거예요. OECD 평균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영상 매체와 숏폼의 영향이 이러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영상을 소비합니다. 외국 애들은 스마트폰을 써도 텍스트를 소비합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세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지 오래돼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요 영상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영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영상을 보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인프라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건 영상이나 쇼츠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외국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것은 텍스트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소득.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겠죠, 여러분? 돈.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기 신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5가지예요.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OECD에서 문해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차이를 봤더니요. 다 3배,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2, 3단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의 5가지 지표들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이와 책을 들고 있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지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게 하겠어요? 책 볼 수 있게 하겠어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애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 뭐 디지털 네이티브고 다 챗GPT가 나온 시대에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 그냥 열심히 넌 보면서 살아.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구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2단계, 3단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100점 맞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3단계가 되는지를 보세요. 어떤 주제를 놨을 때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아이인지 그걸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단가를 100원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고 조립하는데 5원을 준다.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35원이 들어가는데 제작비를 왜 100원이라고 원가를 정했는가? 65원을 애플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뭘 했죠? 부품을 만들었나요? 조립을 했나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애플은 그걸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65원 가져갈게. 조립하는 거 너희들은 5원만 가져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든 애플 기기에 다 써놨어요. 우리가 65원 챙겨가는 건 디자인 비용이다.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앞쪽내를 쓴 비용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 2단계, 3단계 한 비용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5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어셈블드 인 차이나 이거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이에요. 그럼 교실에서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자, 시키는 거 잘해. 자, 시키는 거 잘하면 얼마 번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5원짜리 인생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요,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디자인하는 대통령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어디서 뭘 하든지 디자인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요? 시키는 걸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챗 GPT, 인공지능, 4차 산업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업들을 다 누가 가져가요? AI가 다 가져가요.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키지 않는 짓을 못합니다. AI는요, 패턴화되어 있는 걸 잘하는 친구예요. 시키는 걸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시키는 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기계 앞에 앉아서 조립을 하는 일을 했어요. 손을 쓰는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다요. 드디어 인간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부품처럼 살도록 사람을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다 AI가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라, 가정예배 드려라. 사실은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종교 행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상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에요. 6학년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 아시죠? 그거를 책으로 읽겠어요. 책으로. 자, 그러면 아이들은 소설 책을 글자를 봤으니까 앞쪽내를 써요, 안 써요? 2, 3단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여줬어요. 자, 영화를 본 아이들은, 영화를 봤다는 건 뭐예요? 1단계 한 거예요? 2, 3단계 한 거예요? 화면이 계속 바뀌니까 확인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은 영화를 봤고 한쪽은 책을 읽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한쪽은 1단계고 한쪽은 2, 3단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죠. 이 차이, 영화를 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봤더니요, 오른쪽입니다. 그림이 다 똑같죠? 가운데 돌들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차이가 있다면 이 소년이 건너갔냐, 건너가는 중이냐, 건너가기 전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오른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작권. 오른쪽 그림 저작권. 감독이 글을 읽고 자기가 2, 3단계 한 것을 표현해낸 것을 애들은 뭐만 했어요? 확인만 했잖아요. 1단계. 뭐만 썼어요? 손만 쓴 거죠. 손만. 확인하고 손만 쓴 거잖아요. 근데 왼쪽 그림 보세요. 그림이 다 다르죠? 등장인물 배경. 왜?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2, 3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2단계, 3단계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1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기 중고등학교 부모님들 계시면 주일 저녁은 아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식탁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중이든 먹고 나서든 아이랑 같이 밥 먹고 물어보세요. 오늘 중등부 설교 어떤 내용이었어?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뭘 느꼈어? 뭘 배웠니? 이걸 매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아이가 설교 들을 때 오늘도 아빠가 나한테 또 물어볼 텐데 집중해서 안 들으면 또 할 말이 없어 하고 열심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으로 30분 설교를 듣으면 30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 3단계가 나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업을 늘 했어요. 우리 아이 중학생 때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어? 어땠어?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빠 잠깐 그러더니요, 설교 노트를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노트 쓰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설교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엄청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고 이러고 쭉 자기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가서 그 중등부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노트에 적는 거 알고는 계세요? 그랬더니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애한테. 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적었어?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적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목사님께. 우리 딸이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열심히 적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적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입이 귀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실까 안 하실까요? 자기 말 이야기를 주옥같이 받아 적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고등학생 때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 예배 드릴 때 옆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걸 보여주려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적더라고요, 설교를 또.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옆에다 또 뭘 열심히 쓰는 거예요. 뭐라고 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또 한편의 설교를 자기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설교 내용,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자기가 적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다른 이 말씀 가지고 다른 해석이 떠오르나 봐요. 이 같은 구절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설교 한 편을 쓰고 있더라고, 거기다가요. 이게 3단계입니다.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내용을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설교문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멍 때리고 1단계만 하고 깔깔거리게 만들 것인지 2, 3단계 하는 훈련들을 시킬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도 중학생 때까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주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의 이 인터뷰를 보고 빵 터졌어요. 우리 엄마들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 스마트폰 안 사줬더니요, 맨날 집에 와서 엄마 나만 없어 노래를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아들도 그랬대요. 빌 게이츠 아들도. 빵 터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빌 게이츠 사줬답니까? 그런다고 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만들어가, 이 인세로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 하나로만 1년에 1조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안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그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아이패드 줬대 안 줬대요? 안 줬답니다. 왜? 정리 표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통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2016년이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뭘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빅번적 사고 능력,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 능력. 이 4번, 5번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4번, 5번이 지금 아이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교실에 가보면. 이 4번, 5번에 대한 것도 할 얘기 많지만, 오늘 뭐 그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5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앞종내가 하는 일입니다. TV게임,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만큼 앞종내는 정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5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재밌죠, 편하죠, 좋죠, 쉽죠, 빠르죠.
다 좋아요. 그게 뭐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고 편한 걸 추구하면 더 이상 두뇌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에 붙잡혀 살게 할 것인지, 이걸 가능한 한 멀리하면서 필요할 땐 사용하더라도 구분해서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를